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리먼 사태, 이게 일각에서는 그냥 부도 처리를 시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살아난다는 자회사를 팔아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은 좀 작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언제 또 커질지 모르는 불씨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화끈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를 끌고 있고, 어제는 보면은, 이 장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이제 100억 위안, 1조 7천억을 이제 자회사 주식 팔아가지고, 네.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 팔아서 확보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아마 오늘은 또 보나마나 빠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2조 부채 갖고 있는데 100억 정도 자금 조달했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죠. 네. 또 2조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중국 부동산에 위기하는데 그게 대지 그럴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팩트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저거 보기만 해도 살벌한데요. 이제 헝다가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헝다 실력을 한번 보면 20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2013년까지 2015년까지 내리망과가 왕커가 1등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리디 녹지그룹이 한번 1등 했고, 헝다를 보면은 이제 2013, 14에 한 4등, 5등 하다가 이게 2016년 이때 이제 1등을 하죠. 네. 그리고 2017년에 약간 미끄러졌다가 2018년, 19년, 20년에 이제 2등, 1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시리즈 우리 다뤘지만 이 헝다가 2013, 14년 대불황에 왕창 질러가지고 2015, 16 이제 이 시즌에 많이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제 2021년 요때도 이제 왕창 먹으려고 헝다가 질렀는데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하고 이 중국의 지금 부동산 사태는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모기지론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돈을 빌릴 만한 신용이 안 되는 사람도 이게 금리가 제로고 이러니까 이게 돈을 빌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담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깡통이 났고, 그 깡통을 이제 이 해소를 못하게 되면 그 서브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같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전제는 이 부동산 버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시리어스하게 진행이 돼야 서브프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사실 있어요. 그럼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거냐? 네. 일단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추이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보면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네. 이 부동산의 과열이라고. 금리 인상이 바로 버블을 붕괴시키는 이제 단초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리만 사태하고 다른 점은, 보시면 왼쪽 차트에 부동산 가격이 리만 사태 때는 폭락을 하지만, 지금 중국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라인 차트가 100대 도시 가격인데요. 이게 가격 상승폭이 떨어졌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30-40% 한 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이 나는 거고,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동산이 아직 건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일선도시, 이선도시 다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유동화 증권, MBO나 CDO 같은 이런 증권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부동산 파생 상품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대출의 부동산 정도. 신탁 상품 정도. 그렇죠. 신탁 상품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내 돈 100원 있다면 30배 레버리지를 건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30분의 1만
이제 가격이 빠지면 바로 깡통이 나죠. 금융공학으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위험을 줄이면서 그거를 팔았는데 이 헝다 사태 투자자의 경우는 자회사의 자산운용 상품, 즉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그런 문제만 생기는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고 그래서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헝다 제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은 이 헝다 자회사의 신탁 상품을 산 사람들이 그 신탁 상품이 현금 흐름이 안 돌아오니까 그게 이제 돈을 못 내줘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뭐 400억 위안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헝다 회장이 중국에서 3등하는 부자인데 그 돈 400억 위안이 없냐. 회장 돈으로라도 물어줘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이 GDP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뭘로 산 거냐? 부채 비율로 산 거 맞아요. 맞지만 우리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부동산 대출이 그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그러면 부동산 재고가 많아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부동산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신탁 대출 이거는 이제 정부가 규제를 확 했기 때문에 확 마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막고 집은 그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 대출도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헝다를 완전히 이 궁지에 몰아넣은 거고. 그래서 뭐 2020년, 21년에 대해서 주택 판매 증가율이 훅 떨어집니다. 정부가 이제 투기를 막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헝다가 문제가 된 것들은 바로 이 정부가 가이드라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세 개의 레드라인,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현금 비율, 요 세 개를 못 맞추면 요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 빨간색이 이제 홍색 등이 들어오면은 뭐를 이제 못하냐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이 안 되고 오렌지 색깔이 되면 대출은 5%만 해줄 수 있고 옐로우는 10%, 그린은 15% 이하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헝다하고 녹지그룹은 지금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금융기관이 구조적으로 이 세 개의 레드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부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헝다가 부도가 걸린 이유고, 그래서 헝다의 월별 매출액을 보면 이게 툭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업계 전체에 지금 중국의 이런 사례라고 그러면 이건 서브프라임 같은 효과는 하지만 지금 2021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를 보면 대략 한 4개 정도 돼요. 큰 기업이. 화샤싱프라는 회사하고 스촨랑광이라는 회사하고 헝다부동산 그리고 판나이그룹 최근에 나온 요 한 4-5개 정도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업계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한 것이 부도난 걸 보면 2021년에 이게 숫자가 올라간 건 맞는데 이 기업 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헝다가 이것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인가, 부도를 확 냈을 때 그건데, 요 데이터가 이제 중국 전체 총대출, 신탁대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여기에서 이 헝다가 비중이 얼마냐인데, 지금 부동산 업계가 전체 이 지금 채무에서 7% 정도 되고, 신탁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드를 발행한 거, 회사채 발행한 거는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외에서 본드를 발행한 것의 한 22%가 부동산 업계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쪼는 건 바로 이거죠. 근데 이 중에서 헝다 채무를 보면은 헝다가 한 5,500억 정도, 한 90조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게 전체 국가 전체 부채에 비하면 총 대출의 0.1%, 신탁 대출 1.1, 국내 채권은 거의 반 가까이 되고요. 해외 채권은 11.6%가 돼요. 그래서 이거 부도나면 해외 투자가들은 이건 이제 충격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헝다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 본토는 그냥 뭐 무덤덤하게 했는데 해외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리는 쪽이 해외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업계가
해외 채권 많이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헝다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도가 되면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지 되는 거죠. 사실 이 회사채가 굉장히 높은 이자로 발행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네. 뭐 최저가 8%인가 9%인가 그렇고 높은 거 13%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금융 환경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금리 자체가 이미 부도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헝다가 진짜 자금이 얼마나 부족하냐를 보면 그래서 어제 그 100억 위안을 이제 조달했다고 그러는데 단기 부채가 당장 갚아야 되는 게 2,400이고 현금이 이제 868억 이익이 한 338억 그러면 지금 자금 부족한 건 1,200억 정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100억 정도 마련해 갖고는 이거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헝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만기 돌아올 때까지 이자 만기, 원금 만기 돌아올 때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뭐를 관심 갖고 있냐 그러면 네. 중국 정부는 헝다가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아파트를 이걸 제대로 공급할 수 있냐. 그래서 헝다가 지금 866개 사업장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0개가 지금 이제 정지 상태예요. 네.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아파트를 제때 완공시켜서 그 구매자한테 넘기는 거, 요게 최대 관심사야. 그래서 헝다를 가급적이면 구조조정해가지고 아파트의 그 완공을 지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부 관심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펀드 환매, 요거는요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헝다 회장이 돈 400억 없냐 이제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채권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국 정부 입장 아까 보셨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들은 이게 비중이 조금 있지만 중국 국내는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은 국내 것은 주식으로 출자 전환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우선순위는 오히려 금융의 문제보다는 아파트 자체에 이제 관심이 더 많다. 오히려 이 공급이 덜 되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헝다 문제는 요약을 하자면 이것은 리만 사태 아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를 올렸거나 또 레버리지 상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리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너무 과장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헝다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1, 2, 3단계로 간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자회사의 이제 은행 자산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바로 1단계 기업 자구 노력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실패하게 되면 바로 2단계로는 광동성 정부나 심천시 정부가 관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그 일단 정부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장은 안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전략적 투자가를 모아가지고 이 주인 찾아주기 하는 건데 그 주인을 찾아주기 전에 부채 감면하고 그 부채 출자 전환 요거 반드시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는 당연히 매입 소각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분율이 0%가 돼버리는. 그래서 휘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60몇 % 지분 갖고 있지만 그게 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휘자인 회장은 뭐 하고 있다고 나오나요? 열심히 동거하러 다니겠죠. 별로 이제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부도낸 기업이니 네. 뭐 체면이었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사이 내떡 통해 가지고 돈을 구하겠지만 네. 이미 한번 저 집 부도 났다, 부도 날 것 같다 그러면 돈 안 빌려주죠. 왜? 부도 나갖고 이 주고 자빠지면 그때 네. 똥값에 사면 되지. 네. 지금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헝다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강도는 약해졌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것은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제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헝다 사태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피드백을 드리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헝다 관련해서 지금 6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1편부터 5편까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 상황의 어떤 원인부터 다양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댓글로도 이게 한 번에 봤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보기 좀 어렵다 하셔가지고 1편부터 5편까지 모아서 저 주말에 이 통합본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주말 시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 헝다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미리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바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